휴일 때 백업을 해야 돼요. 연휴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사무실 컴퓨터예요.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을 안 해서 그래요. 40기가죠. 이게 40기가예요. 5기가 이러면 한 6, 70기가예요. 이게 우양업하고 그룹웨어예요. 근데 이거는 본당량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직 한 달치 안 되거든요. 한 달치 안 되는데 700기가가 넘어요. 한 달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용량이 한 달치 되면 벌써 1테라가 됩니다. 용량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체가. 사무장님들께서는 그냥 백업하라 백업하면 되는데 이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백업하는데도 3개월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보관을 못해요. 보관할 공간이 없어요.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데이터는 자꾸 늘어나고 좀 가격이 떨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이런 백업을 안 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언제 백업을 하냐면은요. 언제 됐더라? 사무장님들 퇴근하시고 양업은 그날 밤 11시 50분부터 백업을 해요. 11시부터. 그럼 그날 걸 백업을 해버린다고 했어요. 서버에서 자동으로 제가 걸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 또 다른 공간에다 또다시 백업을 해요. 그럼 이중 백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날아가면 다시 복구를 하니까. 이래서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당장님들께서 설치를 하십시오. TV옥은 뭔지도 모르셔가지고 또 설치 못 하시죠. 그럼 네이폰이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면 돼요. 원격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지. 전화상으로 말로만 하면은 말이지. 저도 뭔 화면을 보고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제 회계 관련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번 여쭤봤죠, 제가. 지출 결의서 사용하는 본당이 있고 전표만 사용하는 본당이 있고 지출 결의서와 지출 결의서와 전표 화면 두개 아니요, 이게 빔 프로젝트가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중에서 다 각각 본당마다 다 틀리신데 재경 방문 시에 지금 본당 재경 방문 계속 시행하고 있을 텐데요. 내일 모레 또 금요일 날 또 방문하는 본당이 중동 본당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 지적사항이 뭐 지출 결의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전표 출력 안 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예. 그런 거 왜 관리부에는 와 요청을 안 하세요 전부 다? 지적 안 합니다. 예? 지적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왜 요청을 안 하세요? 그거는 두 장, 세 장 출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관리부 회계 쪽에 더 요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회계 쪽에는 요청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관리부에는 관항목
항목이 틀린다든지 뭐 추가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보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달라든지 강론을 해달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든지를 아무도 요청 안 하세요 사무장님께서. 아니 그거는 각 본당식 있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본당의 건 몰라요. 그래요. 예. 그럼 본당마다 틀리면은 회계 통일성이 없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라는 거는 그래 하지. 근데 이제 각 본당마다 다 이래 뭐 전체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결의서가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전표는 그랬잖아요. 지출된 다음이라고. 근데 결의서와 같은 그 맥락을 바라보시니까 어차피 결의서 따로 전표 따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결의서 하나로 가시니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양쪽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예. 만약에 여기서하고 전체를 같이 한다면 네, 둘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네. 두 번 입력을 하니까 어쨌든 작업을 똑같은 거. 안 두번 입력을 하다니. 아니 기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네, 그 결의서 결제를 하면 또 똑같이 또 정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전표는 이제 지출된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지출 결의서는 예상 금액을 지출하는 거고요. 결의하는 거고. 지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한이라는 걸로 먼저 걸러준다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결의서를 갖다가 그냥 통틀어 하나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예. 근데 이걸 가리국에다 보여줬는데, 그 가리국에 승인했는데, 또 본당에 가면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결의서는 결의서고 전표는 전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갔을 때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제가 만든 입장에서 좀 화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양업 지침서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뭐 이런 걸 갖다가 관리국에다 요청을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결론을 지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점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통일성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결의서 할 것 같으면 결의서만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짜증나는데 돈 써봐요. 예? 한개에 들어있죠. 돈 받잖아. 한 번씩 제가요 요청이 있어서 본당에서 다른 그게 있어가지고 기본 코드 관리해서 제가 추가를 해요.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면 어찌 되냐면 본당에서는 본당 교무금에서 상함이 미연이야? 쭉 뜨죠. 이렇게 귀찮죠. 한번 제가 이걸 웬만하면 이걸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걸 손에 대게 되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좀 더 책정 가능 이런 게 사용으로. 그래 되면은 사무장님께서 이 또 뭐가 손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으면은요 본당에 가셔서 이 부분 코드 관리에 가셔서 사용 안 하는 거 있죠. 뭐 안 하는 거 있나? 기타 먹으면 안 하겠다. 그럼 비사용 다 비사용 하시면 돼요. 비사용 이렇게 전당 사용 안 하겠다 비사용. 그러면은 확 줄어들고 나타납니다. 본당의 기본 코드 관리에 이 몽땅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서는 이건 안 해도 되고요. 교무금이 1번이면 1번 딱 해보면 맨 상단에 교무금 메뉴에 보금 관리에 메뉴에 여기 나타나요. 1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명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공지를 내려버리지. 공지를 이 가운데 할 때마다 하기 귀찮아서 개인 납입 명세에서 그러면 자 1년치 내면은요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어느 신자분이 네 이 감사원금 뭐 이런 거 제출한 거 있잖아 한 100만 원씩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신자분이 남편 알면 안 된다 와이프 부인 알면 안 된다 해서 이거는 그 기부 영수증에 안 내도 된다 이러면은 그 해당 항목을 딱 보시고 보고 제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치? 납입 명세에서 개인 납입 명세에서 한 분을 조회를 하셔서 나 이 항목은 뭐 추계등 교사 항목은 요거는 나타나면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싹 가서 여기다 체크 하시면은 요거는 제외됩니다. 이 항목은 제외되고 넘어갑니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출력할 때는 뭐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 보고에서는 자, 제외되고 나머지 거는 합산이 돼서 다 되고 있으니까 뭐 체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통장에 없다. 없어졌네요. 예전에 앞전에 책정하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사무장님들 화면에는 안 나타났는데 지금 자꾸 에러가 나서 다시 복구를 시켜놨는 상태인데 우리 매년 하면은 제일 앞장에 책정해가 책정 X 넣고 그것도 해당 몇 장 뜯겨서 이제 넣고 다시 납입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바로 그 줄에 책정 몇 년도 책정 얼마 이런 식으로 바로 한 줄에 다 나타나게끔 바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게 자꾸 에러가 나서 아마 초반에 올 초반에 1월 초에 아마 그 좀 에러가 좀 많이 나섰을 겁니다. 사무장님들께서 그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나갈 겁니다. 알았는데요. 그 법이 바뀌었다는데 개인이 기업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그죠? 개인 사람이 납부하는데 자영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자기는 이제 여기 양업 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기업명으로 무조건 떼어래요. 법이 바뀌었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죠? 교무금은 사람이 납부하는 거지 기업이 납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법이 바뀐 건지도 모르고 개인 사업자 자기 대표자 명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출하면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해서 혹시 그런 본당이 많은가 싶어서요. 없어요. 하여튼 또 좀 그렇죠. 지금 저도 이걸 알아보고 안 된다 하면은 기업이 교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관리국에서 관리국에 이런 부분을 교육 관리국에 한번 여쭤보세요. 관리국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사팀에서는
제가 이거 양업하면서 법도 알아야 되고요. 회계도 알아야 되고 저는 몰라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님들께서 한번 자영업자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 내놓고 그분들께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 직접 세금 신고를 하니까 기업으로 납부를 해야 그거 명의를 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표자 명으로 떼도 되는 건지 지금 뭐 작년부터 보이 받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받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골이라고 뭐 자영업자 없는 것도 아니니까 다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네. 알겠는데. 여기 있었네. 이거 한번 나타나나 사무장님 하면 안 나타나죠? 예? 그죠? 또네. 네, 5, 6명 양식 출력. 그래요. 주의 현금 봉헌 내역 바코드 틱 찍으면 땡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한, 둘, 셋, 6명, 6장 나오는 거죠. A4 용지에. 근데 바코드 출력하면 바코드만 나와요. 이거는. 그럼 잘라서 쓰시면 되죠. 드릴까요?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묻지 말고 주의는 그 쿠폰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왜냐면은 그 양득 같은 경우에 우편 그때 이제 양득이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쿠폰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첩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으면은 일괄 납부에 가서 여기다가 바코드만 바바바바바 찍어보면은 툭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만 딱 넣으면 돼요. 이런 거는 거기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거죠. 예. 이런 거는 또 다른 겁니다. 혹시 개인이 납부한 내역들 있죠? 개인이 납부한 내역을 나중에 기업으로 싹 전환하는 해주는 사무장님들 계시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개인이 낸 교무금을 갖다가 연말쯤 돼서 싹 기업으로 싹 다 돌리는 거 안 해줍니까? 그 관리국에다 물어보고 하십시오. 제가 뭐 해라 하지 말아는 아닌데요. 그거는 저도 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시든지 가는 거는 본당 뭐 거기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게 사무장님이 해준 적이 있지만은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거 해줘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당 차원에서만 아니라 교구 관리국에다가 문의를 하신 다음에 꼭 해달라고 하면은 뭐 공개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거. 그래도 요즘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은 뉴스 때리는 게 가짜기 의원 영수증 해가지고 액수 조금 불리신 거 100만 내나 500만 내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뉴스 막 뜨잖아요. 그 종교단체 특히 무당 있는 이런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고요.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때는 틀려요. 관리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완전 틀게 교무금이라는 게 책직하면 그 사람이 교무 책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교무금 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낸 게 아니잖아요. 예? 안 해주면 낸다면 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저기 그리고 우리 교무금에 보면은 책정을 하시는데 책정을 하든 뭐 이래 넘어가시면 되는데
초한 그 내용은 이거 납입명세인데 이게 연도별로 나와요. 몇 년도에 이 사람이 책정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그럼 이제 연간으로 이 사람이 13년도에는 얼마 냈고 14년도에는 얼마 책정했고 15년도에는 얼마 책정했고 이번에는 얼마 책정해야지 신부님께서 다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놓고 상담을 해가지고 책정하는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조회해서 엑셀로 저장하셔서 사무장님들 알아서 우리가 글이들은 별도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엑셀로 저장하셔서 그 본당에 맞게끔 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무님께 보여드리셔도 되고요. 은행 장애보는 필요는 없는 거고요. 별 그런 게 없죠. 에러 나거나 교무금 메뉴에서는 그다음 에러 나거나 책정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사무장님들께서 필요한 거는 당장 프린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실 텐데 우리도 열받고 있습니다. 내일 보낸 1월 달에 다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월 다 지나갔는데도 이때까지 보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에서 3,600대를 다 보급하려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하루 리본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데 이번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된 건지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없으면은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장님 어제 했는데 우리 회계는 단식 부기입니다.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좀 전 우리 여기 보시면은 리포트를 열어볼게요. 수익 금액이 있고 지출 금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금전 출납부가 단식국입니다.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는 것은 복식국입니다. 차변이라고 해서 지출 금액이고요. 대변이라 해서 수익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차변도 수입이 될 수 있고 대변이 지출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양업이 단순하게만 흘러가요. 아직까지 그렇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용하실 줄 모르겠는데 관리국에다가 이런 단식국이도 마찬가지예요. 단식도 한번 교육을 해달라 그래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통장 관리도 돼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현금 따로 통장에 있는 돈 따로 다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산해서 나온 게 총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은행에서 만드는 게 우리 은행에서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계정 과목만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거 사용하는 데는 진짜 무리는 없어요. 은행처럼 사용하는 데는. 계정 과목도 추가라든지 사무장님께서 사용하면서 계정 과목이 가수입 있고 가수입 반환이 있고 이러니까 좀 막 헷갈리게 저도 반환은 또 뭐고 가수입은 뭐냐. 이게 단식으로 놓으니까 그래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있어야 되면 그 수입이 있다더라도 지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은행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지출이 아니잖아요. 통장으로 들어간 건데 지출을 하더라고. 특히 공제 통장에 들어간 걸 지출을 만들더라고. 공제 통장에 들어간 건 수입이 아닌가.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제 단식으로 가니까 그걸 갖다가 관리부에서 이런 연수 때 이제 양어 교육은 한 3-4시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회계 교육이 필요해요. 사무장님들께서는. 그러니까 각 본당마다 전체가 다 달라요. 계정 과목 넣는 그것부터 틀려요. 일관성이 어떻게 A 본당에서는 이 잡지출로 넣고 B 본당에서는 다른 지출 항목으로 넣고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달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볼까요?
마감 안 하고 왔어요? 마감 안 하고 왔어요? 2011년 아니요. 마감을 안 하고 왔네, 일 마감을. 마감을 하고 와야지. 29일자. 29일자부터 더 늘어오는 거야. 그건 2015년도 연마을. 1월 29일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교무금이 마감 10월까지 내기를 막. 10월까지 했네요. 마감하고 양덕은 마감 다 하고 왔죠? 잠깐만요. 다 하고 오실 건가? 없어요? 신경안 냈어요. 어떤 거 보세요. 감사하냐? 보여주려는 게 너무 힘드네. 은혜. 사무장님들께서 연마감 하는데 왜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셔요? 저한테 물어볼 때는 저는 이것만 딱 봐요. 수익 계정합, 비용 계정합. 이게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 들어온 수입이에요. 비용 계정합은 비용 쓴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계정이에요. 그래서 2월 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아닌데 우리 자꾸 돈이 남아 있는데. 아니요,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올해는 적자가 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아니다, 돈이 남아 있다. 당연하죠. 작년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작년 건 다 버리시고 올해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올해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이게 올해 거고 올해 거에 대한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요. 자, 보면은 자기 2월금이 요 있어요. 그죠? 여기 자기 2월금이 있어요. 이 금액이랑 이 금액 빼기 이 금액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2월 금액이 요것도 100만 원 있고 요것도 똑같은 액수가 있다. 그러면 2월 금액이 110만 7,570원입니다. 그죠? 110만 570원만 2월 시키면 돼요. 이거 두 개 합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으로 몰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갖다 네 군데로 나눠줘도 돼요. 그게 알아서 하시라고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일단 계산을 하본 컴퓨터에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거 결정은 계정 과목에 넣는 결정은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2월금이라서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제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이거랑 요걸 하면은 500만 원이 되죠. 예? 2월금에 500만 원 되죠. 500만 원에서 요거 빼면은 나머지 금액이 최종 2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거 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맞죠? 이렇게 아닌데요, 아닌데. 이게 저는 1년치가 다 진짜 정말 그대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는 게 올해 수입, 올해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과거 거, 작년 거 넘어온 거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제가 계산기를 제가 두드릴 게 아니고 사무장님이 두드리셔야 돼요. 제가 그 장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올해 것만 보고 올해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통화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사무장님들께서는 과거까지 다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맞다고 해버리니까 막대식을 하면 내가 모르는데 근데 자꾸 틀리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마감 하는 거는 진짜 이때까지 돈이 잘 맞아왔으면 절대 틀릴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없어요. 16비트, 뭐 32비트, 64비트라 하지만 전부 다 비트라는 것은 이진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이진법 해가지고 기억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0과 1이에요. 더하기 빼기. 그거밖에 없어요. 곱하기 나누는 게 그거는 이제 연산 수칙이고